마켓 리더 특급 전략 오늘은 하용현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장님과 함께 2013년 증시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증시도 이제 한 2주 반,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연말까지의 흐름들 짧게 봐주시고요. 내년 그림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11월 16일 1860선을 바닥으로 해서 단기 급등한 모습인데 한 100포인트 이상 올랐죠. 이번 주에도 FOMC라든가 몇 가지 어떤 그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강세를 기대할 수 있긴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저항도 좀 염두에 둔 그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올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같이 한번 나눌까 하는데요. 예. 먼저 전체 2010년 전후로 한 최근까지의 그 흐름을 주봉으로 갖고 와봤는데 한번 그림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2008년 이후에 최근까지 그림입니다. 올해 특히 이제 2010년 이후에 그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시장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유로 지역의 그 재정 위기였고, 두 번째는 중국 소비주의 그 부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유로 재정 위기 이후에 또 미국 재정 위기 신용 하향으로 인해서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진폭이 굉장히 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주봉으로 봐서 굉장히 좀 약하게 보이긴 하지만 최근 이렇게 급등한 모습이고, 지금 거래량은 올해 뭐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이 DMI 같은 경우는 지금 DMI 플러스가 역전하는 그런 모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DMI는 뭐죠, 센터장님? 이제 변동성. 지표인가요? 그렇죠. 변동성 예, 기술적으로 이것이 빨간 선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네. 높다고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그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큼 정도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연말을 지내면서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저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수 밴드는 1850에서 2300 정도 이렇게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근거는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퍼 밸류라든가 EPS 증가율 여러 가지들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희는 이제 퍼 밸류하고 EPS 증가율을 중심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퍼는 대체적으로 지난 한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10배 정도 보이고 있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률의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퍼 밸류는 9배에서 10.5배 정도 기준을 해봤고요. EPS 증가율 같은 경우에 그 애널리스트들 대부분이 이제 내년에도 상당히 좋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이 밖에도 뭐 CEO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 민감도 지표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1850 요 근처에서 2300선 이 정도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내년 그 증시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은 미국의 가계 디레버리징 마무리, 그리고 자산 인플레이션, 그리고 글로벌 불균형 해소,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시장을 좀 접근할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시장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저는 세 가지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과 미국, 신흥국 이 세 가지 그 글로벌 주체에 있어서의 어떤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 유로 지역에 있어서는 재정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글로벌 경제를 하향시킬 그 부의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 유로 지역의 재정 악화 정도를 상쇄할 만한 미국의 어떤 수요라든가 신흥국에서 그런 부분들이 창출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흥국 입장에서는 대의존도를 낮추면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전 세계 GDP 둔화 그리고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하향 요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보시는 그 진한 그 녹색은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12개월 선행 퍼의 흐름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낮춰지고 있는 상태였. 왼쪽 축이겠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낮춰진 것은 그동안 그 전세 GDP 성장률이 좀 낮아지고 있었는데 내년 이후에는 완만하게나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퍼 밸류에이션도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그 부분 하나가 이제 중국의 소비 성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 이게 그 지표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볼 그 그래프는 요 녹색 선입니다. 소비에 대한 그 흐름이 지난 기간보다 최근까지 조금씩 올라오면서 내년에는 좀 더 좀 그 소비 부분에 있어서 경제를 짊어질 수 있는 그 역할 분담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대증권 하영현 센터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3년 내년을 강세장으로 규정하셨고요. 고점을 2,300으로 잡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950 잡으면 2,300이면 뭐 계략적으로 20% 조금 못 미치니까 예, 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현만 된다면요. 근데 이제 지수 밴드를 설정하시면서 앞서 이제 이익 추정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밴드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네. 이익이 많이 늘어나면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이익이 많이 못 늘면 또 1,800 수준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실제로 내년에 기업 이익들이 그러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예측치가. 네. 일단 그림을 보면서 마찬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온 그림은 미국 수출 증가로 한국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제목으로 갖고 와봤는데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녹색 선은 한국 수출 증가율이고요. 좌측에 구현되어 있고요. 회색 선은 소비 판매 부분입니다. 그 톱다운 그 개념으로 봤을 때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들이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그 이익 증가 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원엔 환율이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업이익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 미국 가계 기업 신용 창출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방향이 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은 제반 그 글로벌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신용 확대에 따른 그 글로벌 유동성 증가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매크로 추정상으로 2013년 상반기까지는 GDP 성장률이 개선되는 데 비해서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 시장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2014년 장을 좋게 그림을 그려주셨고 강세장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잡을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는 오늘 5가지로 한번 내년 시장을 한번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호모 100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바이오라든가 의학 또 실버 산업이라든가 이런 관련 업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 특히 과잉 투자가 문제가 됐었는데 내년에는 소비 중심의 어떤 그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중국의 소비가 조금 더 세련화되고 좀 더 차원이 높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그 가스 산업은 지금 그 단기적으로 또 움직이는 그 섹터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움직일 섹터인데 그중에 특히 셰일가스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기기 수혜 성장이 내년에도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 5번째는 저금리 시대에 따라서 배당 성장 가능한 기업을 좀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연말이 됐든 아니면 반기가 됐든 그 상황에서 그 배당 종목을 투자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투자 환경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저금리 상태에서 그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배당 성장 가능한 기업에 대한 그 투자가 뭐 연금 확대라든가 이런 저반 그 투자 그 환경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013년 투자할 만한 5가지 섹터들, 투자 아이디어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켓리더 특급 전략 현대증권 하용현 투자 컨설팅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